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책에 경제학 원론의 연습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장인데요. 9장은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문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 내용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독점시장과 닮아 있으면서 완전 경쟁시장과 닮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시장은 여기 독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점이라는 특성과 그게 반영돼 있는 거고요. 모노폴리스틱 이렇게 얘기하죠. 경쟁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경쟁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독점시장과 관련된 것은 바로 뭐냐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요. 첫 번째는요. 약간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독점력이 독점시장과 관련된 그렇게 희소한 자원을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기술 특허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독점력을 약간 보유하는데 보유의 원천은 차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입니다. 자, 여기서 독점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지배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거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시장 같이.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기업의 수가 독점은 하나 있는데 시장 속에 기업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기업의 수가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특히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로어서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에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이윤이 제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요. 장기의 이윤은 제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장기의 이윤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인 상품의 차별화, 제품의 차별화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평가해 보아라. 맞습니다. 이 차별화가 사람들이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줍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 차별화가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진짜 욕구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거 긍정적인데 평가라고 있잖아요. but 이 차별화가 그냥 아주 미미하거나 미미한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보면 뒷모양 뒤태를 약간 바꾸면서 그냥 그거 갖고 막 가격 올리고 차별화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야 저런데 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미한 디자인이라든가 광고가 쓸데없이 또 이렇게 만약에 투입된다면 이렇게 낭비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요, 독점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과소 생산 공급돼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만 그 비효율성은 여기 나와 있는 차별화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차별화, 미미한 의미 없는 차별화는 쓸데없는데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비누시장이 독점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대요. 비누시장이 독점적 경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에 기술 혁신이 생겨가지고요. 기술 혁신이 생겨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계 비용 곡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는 영향이 있었지만 단계는 한계 비용에는 영향이 없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선 단기의 상황을 볼게요. 자, 이거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우하향해요. 우하향하는데 독점처럼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고 좀 완만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게 MR 이렇게 돼 있고요. M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R 이꼴 MC에서 같아지는 점이 여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가격도 여기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이제 P0, Q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C가요, 만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서 최저점이 여길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습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윤극대 산출량의 가격과 그리고 수량을 살펴보면 Q0일 때 여기가 가격인데 AC가 여기니까 단위당 이만큼의 플러스 이윤을 얻게 돼요.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요게 바로 이윤의 크기야. 양의 이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의 이윤을 얻게 되니까 요 양의 이윤을 얻게 되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요. 신규 기업이 엔트리를 하게 됩니다. 자,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개별 기업의 디맨드 곡선이 디맨드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좌측으로 이동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나가고요.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다가 장기의 이윤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장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해.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D1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MR 이렇게 있고요. MR1 이렇게 있습니다. MC 이렇게 있습니다. MC는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자,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AC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C가 여기를 접하면서 최저점이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윤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윤의 크기가 없어요.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장기의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그럼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것이고요. 요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윤극대 산출량과 가격을 보면 AC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여기 상황을 보시면 P가 AC랑 이렇게 만나게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D랑 또 같게 됩니다. D가 이제 AR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윤이 빵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됐습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아래로. 그러니까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이게 AC가 지금 평균 비용인데 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면 뼈대만 그릴게요. 뼈대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AC가 이렇게 있다가 AC0 기술 진보 혁신 때문에 AC가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AC1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디맨드 곡선이 어떤 식이 됩니까 하면 여기 접해야 되는 거야. D0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점이 돼 있다가 얘가 AC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딱 접하게 되는 AC도 여기 디맨드 곡선도 AC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곡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계 비용은 가만히 있으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윤국대 산출량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D가 이동하니까 MR이 작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살짝 체크를 해볼까요? MC는 변함없으니까 MC가 이렇게 지나가긴 해야 돼. 근데 여기다 지저분해지니까 그렇게 그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Q0에서 여기가 되니까 Q1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시장에서의 가격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의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시장 전체의 플러스 이윤 때문에 산업 전체의 생산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어. 산업 전체의 생산량 이걸 서메이션 한 걸로 할까요? 이거는 증가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게 되고요. 자, 기업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수는 N이라고 할게요. 신규 기업이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산업 전체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거는 기업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살짝 요거 생각하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와 장기의 그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 4번 풀어볼까요? 비용 구조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산업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랑 독점적 경쟁 시장일 때 장기 균형 가격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완전 경쟁 시장이야. 수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균형값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점 경쟁 시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해. 근데 이제 장기의 이윤이 빵이니까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입니다. 얘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이렇게 쓸게요. P라고도 쓰고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디맨드 곡선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기의 이윤국대 산출량은 여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의 왼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독경 이렇게요.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보다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뼈대를 그려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 하시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과점 시장에 대한 이론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과점 시장은요.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의 수가 소수
소수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기업이 이제 몇 개 존재하는 가운데서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에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의존적이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행동이 나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행동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런다?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strategic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상호 의존적 이게 리액션이라고 하는 상대방 기업의 반응 요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인 상황, 게임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획일화된 심플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기에는 요 반응을 모두 다 이렇게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모두 고려한 일반적인 모형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모형이 어려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볼까요? 가격 선도 모형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기업을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가격을 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베르트랑이 있고 그리고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는데 그때 가격을 선도하는 모형이다? 그러면 가격 선도자가 수량 선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맞춰주는 거야. 약간 느낌이 힘세 이렇게 힘센 기업이 가격 선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대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표 기업, 지배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배적 기업. 그러니까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약간 비슷비슷한 어떤 규모의 기업들이 아니라 얘는 힘센 기업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격을 설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독점적 가격을 설정하긴 그렇지. 그래가지고 힘 약간 잔챙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애들하고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면서 케이크를 먹는다 할게요. 그럼 케이크를 먹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아, 니네들이 먼저 먹어 이렇게 하잖아. 애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먹는 만큼을 충족시켜주고 그걸 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잔챙이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 자녀 기업이라 합니다. 지배적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배적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잔챙이 기업들에게 니네들이 원하는 만큼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면요. 자녀 기업의 약간 반응 곡선 상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업에 맞춰서 반응 기업에 맞춰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문제는요. 약간 계산 문제인데 한강의 모래를 채취해서 팔 권리를 갖고 있는 한강개발이라는 회사랑 금강의 모래를 채취해서 팔 권리를 갖고 있는 금강통산이라는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점 관련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2개 존재해요. 그래서 A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건축용 모래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래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가. 자, 이 2기업이 모래를 채취해서 파는데 그랬을 때 드는 한개 비용은 빵이라고 가정합니다.
네, 그래서 한계 비용은 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장에서 꾸르노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각 기업의 모래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꾸르노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꾸르노는요 생산량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약간 미시경제학에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놓고 한번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뭐냐면 이게 시장 전체 Q잖아요. Q면 두 개 기업이잖아. 그래서 QA 더하기 QB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거는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MC가 빵이니까 P랑 같을 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Q 플러스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3, 1은 3, 3, 5, 15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꾸르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꾸르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 해가지고요. 요거에 3분의 2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꾸르노일 때 지금 두 개 기업이 같이 존재하니까 A 기업과 B 기업의 생산량은 양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만약에 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기업 A 기업의 이윤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윤은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기업의 총수입, A 기업의 총비용, 지금 A 기업의 총비용은 어떻게 된다? 빵 이렇게 됐습니다. 자, 0이라고 한계 비용이 빵이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고정 비용은 없다라고 그냥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니면 이제 미분하게 되면 고정 비용이 있더라도 제로가 되니까 MC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RA, MC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P값이 이렇게 있는데 P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앞에 보시면 P가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마이너스 3 QA, 왜냐면 Q가 요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QB 플러스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서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QA 마이너스 3 QB 이렇게 있고 플러스 4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QA 이렇게 쓴 거야. P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리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 요거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QA의 제곱 마이너스 3 QB와 QA 더하기 그 다음 45 QA 이렇게 돼요. 네, 이해되세요? 살짝만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식을 얻어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윤을 맥스하게 되는 기업 A의 생산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QA로 미분하는 거야. 이윤 함수를 이렇게 A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는 거야. 그럼 제로로 놓게 되면 어떻게 돼? A로 미분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QA 그 다음에 이거 QA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 QB 플러스 얼마야? QA로 미분하면 4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합니다. 요렇게 된 거요. 요거식을 정리를 해요. 정리해서 이윤극대를 나타내는 따라서 QA 값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QA로 정리하게 되면요. 이게 넘어가니까 6Q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6으로 나누니까 6분의 이렇게 되겠죠. 45 마이너스 3
QB 해서 6분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 기업의 생산량은 B 기업의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정식으로 풀려면 이게 기업 A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응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기업 A의 반응 곡선이고요. 기업 B의 반응 곡선도 마찬가지야. 기업 B의 반응 곡선도 똑같이 보시면 QB는 45-3 QA 그걸 6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 둘을 이꼴로 놓고 풀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은 A와 B를 계산하면 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미시경작에서 좀 반응 곡선 구해서 꾸르노의 반응 곡선을 구해서 나타나는 거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선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뭐 요 정도만 할게요. 다음. 자, 베르트랑 모형은 어떤 점에서 꾸르노 모형과 차이를 갖는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전략 변수를 어떤 걸 쓸 것인가 할 때요. 여기가 Q가 있고요. P 이렇게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 변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를 가지고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 변수가 Q인 경우가 수량인 경우 수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모형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는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슈타켈버그 모형이 있어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 베르트랑 모형도 이제 과점 모형이 되는데요. 얘는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합니다.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게 우선은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고요. 굴절 수요 곡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베르트랑 버틀란트 모형이 있어요. 베르트랑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하면 베르트랑 모형과 꾸르노 모형과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베르트랑은 뭐를 전략 변수로 한다?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고요. 꾸르노는 수량 가지고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상대 기업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볼게요. 굴절 수요 곡선의 직면에 있는 기업의 고정 비용이 종전에 비해서 20% 줄어들었어요. 이 고정 비용이 줄게 되면요. 이윤에는 우선 첫 번째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윤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윤극대를 나타내는 생산량은 우리가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MR과 MC에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이윤극대화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은 중요한데 고정 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의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정 비용이 종전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하더라도요. 이윤극대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윤극대화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고정 비용이 종전보다 20% 줄게 되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총 비용은요.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요거를요. 평균 비용을 본다라고 하면 평균 비용은 이걸 Q로 나누는 거와 TC를 Q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TVC 더하기 TFC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 비용이 20%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총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변 비용은 상관없을지라도 얘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산량이 이렇게 Q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낮아지니까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정 비용이 20%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면 얘는 AC가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이 변화는 기업의 어떤 가격과 생산량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Q고요. 여기가 P가 되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거야. 점점점. 오, 너무 세게 굴절시켰는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MR 이렇게 되고요. 디맨드 곡선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MC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MC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MC.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는요. MR 여기서 꺾으세요. 헷갈리시면은 여기 뭐 갑자기 점프 되는데 자, 그러면 MR 이권 MC에서 같아지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생산량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쭉 올려요. 여기까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P스타가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P스타와 Q스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은 이게 총수입이야.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고정비용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윤극대를 나타내는 P와 Q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향이 없어. 자,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C는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R에서 TC를 빼는 것인데 이거에서 자, 고정비용의 변화는 TR에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고정 이렇게 돼 있고 TC는 어떻게 됩니까? TC 지금 낮아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게 되어서 이거 임으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이유는 그쵸. TC가 낮아지니까 이유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은 고정비용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용 자체는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이윤은 증가해요. 근데 이윤 극대 산출량은 요구요. 산출량 Q스타라든가 P스타 이런 것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프랑 잘 연결해서 봐주시죠.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은요. 카르텔이 오랫동안 존속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점시장 모형 중에서요. 협조적 과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조적인 모형. 근데 이게 다 같이 우리 오페크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명시적인 담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인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기가 몰래 배신을 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이윤을 증가시킬 여지가 생겨요. 자, 이렇게 되고 있으나 카르텔을 위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반이 이제 배신을 때리는 거죠. 배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얻게 되는 이득이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배신의 유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게 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이득이 발생하게 되니까 배신의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텔이 오랫동안 존속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배신 유인이 존재하여 유인이 있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정적이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하고요. 과점 시장에 대한 기본 모형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듯한 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앞에 본문 내용을 좀 찾아서 복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